마지막 여행, 저한테는 18번째 여행 때 제가 어물이 되게 되었죠.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2명 내지 3명이 따라 나와서 총을 차고 저를 지키고 있죠. 우와. 저희 가족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남가북의 시청자가 하나 되기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시청자들이 뽑은 우수 프로그램에 네. 우리 이만갑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각 방송사에서 사랑받는 네.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예뻐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채널 A 하면 또 이만갑이죠.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믿음 가고 더 재밌는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소식만큼이나 또 정말 제가 정말 꿈꾸던 분이 오셨거든요. 제가 소개 좀 해볼게요. 네. 20여 년 전 막내였습니다. H.O.T 막내에서 지금도 영원한 막내죠. 영원한 막내, 영원한 귀염둥이, 영원한 우리 오빠 이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재원 씨를 오빠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예. 아, 오빠가 아니었구나. 오빠죠. 네. 몇 년생? 저 82년생이에요. 아, 82년생. 아니, 저렇게 정말 연기자는 다른가 봐. 그러니까. 정말 진짜처럼 얘기해.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네. 이재원 씨가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드디어 그럼 우리 H.O.T를 다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다 같이 사실 H.O.T야말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거 같고. 제 생각에 H.O.T를 빨리 다 모아서 네. 이 자리에 의자 하나 더 놓고 이렇게 쪼르륵 앉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아, 여기 패널 우리 나가라고? 아니 우리 나가는 거야? 저기요, 저희는 그냥 이쪽으로. 국외 사람으로 앉아있어요. 네, 언젠가는 꼭 그렇게 스페셜 무대로 한번 또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네. 재원 씨가 네. 이만갑에 나오면서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인연일까요? 제가 또 이만갑을 또 이렇게 즐겨보는 이유가 친할아버지께서 2000년대 초에 그 탈북을 하셨어요. 탈북자. 탈북을 하셔가지고 어릴 때 그 전쟁을 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산 가족이 되셨는데 몇 살 때예요, 그게? 아버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살, 6살 정도 야. 때 이산- 아버지가? 네. 이산 그럼 원래 그러면 이북분이시구나. 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쪽지가 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쪽지가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찾고 있다. 아들을 이런 찾는다? 쪽지가 와가지고 그 브로커분한테. 근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 아버지가. 왜냐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시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저는 H.O.T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때는 그래도 할아버지를 모시고 올 여력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모셔와야지. 네. 당연히 모셔야죠. 아버지가 한 번은 꼭 뵈야 되니까. 그렇죠. 할아버지를 북한에서 이제 모시고 왔죠. 탈북시켰구나. 예, 그 두만강을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건너셨어요. 건너셔가지고 중국에서 만나셔가지고 같이. 오셨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게 아니라 저기 앉으세요. 여기로 한송이 씨 깜짝 놀랐어요. 네, 세상에 아이돌 분이 돈을 떼가지고 탈북시키는 극한이거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완전 대박. 듣는 순간에 완전 대박. 아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재원이가 인민군복 입고 싶으면 잘 어울리니까. 약간 더 풍부하는 스타. 키가 크니까.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재원 씨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새롭고 신기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주제 공개해주세요. 외신 기자가 본 2017 북한.
오늘 이만갑에선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그리고 김정일 생일에 직접 초대돼서 방문했던 외신 기자분들을 모십니다. 직접 김정은을 보고 온 이야기부터 그리고 북한 취재 뒷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또 이만갑 오늘 특별 초대석 마련했습니다. 5년 전입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무려 735일 동안 억류당했던 케네스 배 씨가 출연합니다. 북한 내에서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놀라운 영상 함께 보시죠.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ll for supporting me and standing. We can take it back. We will do it, yeah. We will kindly ask if they can have a look at it. 네, 네. 케네스 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만갑에서 이렇게 뵐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2012년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요? 뭐 한 5년 전쯤에 이런 일을 겪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풀려난 다음에 거의 매주 빠짐없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아마 5주년 기념 아마 특집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세 자매가 상봉하는 모습. 동생을 잃어버린 그들을 모셨습니다. 네, 이만갑이요. 두 분을 모시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왔는데. 참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고요. 탈북민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 그냥 현실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이제 아팠죠. 자, 케네스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북한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사실은 평양북도 영변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북한이 제 반쪽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네.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단동이라는 데를 갔을 때 앞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앞으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한성희 씨는 케네스 선생님 억류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김정일이가 금방 죽고 이제 그 막 엄청 그때 국경 연선이 되게 위험했댔어요. 네. 근데 담당 보안원이 나와가지고 인민반 회의를 아침에 여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선교사라는 나쁜 놈이 왔는데 너희들이 정말 우리 국경 연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 긴장을 늦추고 이러면 정말 나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공화국 고리밥살 책동을 이게 그거 한다고 하면서 엄청 경비를 강화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선교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선생님 이야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북한에 한 번도 아니고 17번이나 가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많이 가셨나요? 제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여행사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조선 사랑 여행이라 해가지고 조선의 자연을 보고 또 조선의 또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 그래서 제가 17번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사로 해서 가게 되었고요. 네. 마지막 여행, 저한테는 18번째 여행 때 제가 억류되게 되었죠. 도대체 18번째 방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17번째까지 괜찮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18번째 방문했을 때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라는 거를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서방 언론들, 특별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뭐 꽃제비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든지 이러한 영상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불손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갖고 들어왔느냐 해서 제가 억류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들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관광으로 갔지만은 네. 사실상은 선교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면서 네. 반국가 모략 행위 또 국가 전복 행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하고 예배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아하.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도대체 왜 기도의 힘도 안 믿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안 믿잖아. 했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냐. 해서 결국은 그거 자체가 국가 전복을 음모를 이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도했는데 분명히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러게. 며칠 동안 억류당하신 건가요? 제가 2년하고 5일입니다. 제가 2년하고 5일입니다. 너무 어려. 예, 그래서 735일 735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야, 그때 잡혔을 때 정말 황당하기도 했지만 무서웠겠어요. 내가 언제 풀려날까 막 걱정도 되고 또 막 가족 생각도 많이 나셨겠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며칠 동안에는 정신이 없었죠.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조사받을 때 뭐 밥도 조금 주고 이렇게 이제 주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식사량을 조절함을 통해서 이제 배고픈 걸 통해서 그 뭐 이런 조사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긴장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은 무사할까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 당시 저희 가족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제가 그 자리에서 했었죠. 선생님 혹시 정식으로 기소가 된 건가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2013년 5월 달에 제가 재판을 받고 국가전복 음모죄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았어요. 어떡해. 아니 외장하드 그 기사 몇 개 사진 몇 개 들어있다고 15년형이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 케네스 배시는 4월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협조를 잘했기 때문에 참작을 해줘서 이제 15년형을 받게 됐다. 변호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요? 그분들이 변호사에 대해서 물어는 봤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선정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조선에서 그 북한에서 변호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그러면 변호사를 좀 만나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만나볼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제가 변호사를 보게 됩니까? 했더니 재판 때 본다. 뭐야? 네. 형식적으로 그냥. 네, 그래서 뭐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 변호하겠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유일하게 풀려날 수 있는 길은 그냥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협조하는 것이 저한테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원하는 대로. 국가전복 음모 죄를 그냥 시인한 인정하게 거예요? 된 것이죠. 말이 15년형이지 네. 사실 외장하드 때문에 15년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노동교화 15년형이 어떤 건가요? 네, 교화소에 갔더니 외국인 특별교화소라 그래가지고 지키는 사람 한 3, 40명이 되는데 제가 유일한 죄수였습니다. 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야말로 미국 놈 처음 왔다고. 예, 선교사하고 목사지 미국 사람이지. 근데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들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을 나가서 이제 노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이 밭에 가서 밭일도 좀 하고 혼자? 네, 예. 그 콩도 좀 심고 빈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돌도 좀 나르고 뭐 이런 석탄도 좀 이렇게 좀 재를 나오면 부시기도 하고 그것을 밭에다 뿌리기도 하고 뭐 하수구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중노동이나 할 수 있는 중노동들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 혼자. 죄수가 한 명이었던 거죠? 제가 있었을 때는 당시에 제가 유일한 재수였고요. 네.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2명 내지 3명이 따라 나와서 총을 차고 저를 지키고 있죠. 고문은 안 하던가요? 네, 저한테 특별하게 특별한 다른 고문 행위는 가해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은 제가 가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 일을 하는 거죠? 노동 교화형 15년이면 이제 무기징역 사형 다음이 이제 그거기 때문에 최고형을 받은 것인데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내인하고 외국인은 차별을 두거든요. 근데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외국인이 이제 비공개 상태로 잡혀간 경우에는 다 고문하고 다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케네스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된 사람이고 언젠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절대로 고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악감정 가지게끔 안 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 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과 못 나갈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못 나갈 사람은 철저하게 고문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케네스 선생님, 네. 북한에서 이렇게 노동하다 보면 말 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죠. 뭐라던가요? 네. 처음에 그 콩농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잘 못하고 하니까 이제 교화소 그 소장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농사 처음 해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처음 해봤습니다. 했더니 농사는 어떻게 밥 먹고 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사는 농부가 짓고 그다음에 어부는 고기를 잡고 뭐 저는 쌀은 뭐 슈퍼마켓에 가서 하죠.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았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말로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말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말만 하면 쌀이 나오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한테. 아니 이게 농사라는 것이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무슨 얘기냐 해서 제가 아니 비도 좀 적당히 오고 햇볕도 좀 쬐고 바람도 좀 불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야 깃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수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대로 하면 이렇단 말이야. 아니 비도 좀 적당히 오고 햇볕도 좀 쬐고 바람도 좀 불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야 깃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수령님이 가르쳐 주신 주촌냉국부터 그거대로 하면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은 무슨 하늘이가 이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하필 그날 밤에 억수처럼 비가 내렸어요. 폭우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밭에 이제 일하러 나갔더니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풀이 죽어 있길래 제가 아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어젯밤에 비가 와가지고 우리 밭이 다 잠겼어 물에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분들이 농사하는 밭은 다 잠겨 있고 제가 농사하는 밭은 멀쩡하더라고요. 아니 해본 농사도 아니신데 어쨌든 농사를 하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요. 근데 쉬게 해줍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일요일 날에는 이제 하루를 쉬게 해줍니다. 근데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닌 게 왜? 아침 9시부터 이제 밤 10시까지 테레비를 시청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중앙방송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나가서 일하는 게 사실 편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오는 이제 대부분의 그 방송 내용이 그걸 거기식으로 따진다면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몇 달 지나가면은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다. 아니 근데 약간 말구두기 약간 변하시는 왜냐하면 그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사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겠구나. 네. 저 중간에 TV 중간에 뭐 좀 재밌는 건 안 나와요? 이제 방송 중간에는 거기는 광고가 없고 주로 이제 그쪽식 찬송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찬양가들이 수령님 찬양가, 뭐 장군님 찬양가가 있는데 요새는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모란봉 악단이 이제 유행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이런 노래 자체가 이런 게 있어요.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있어요. 뭐 고백, 뭐 불타는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자주 듣잖아요. 그러면 따라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밤에다가 선생님도 모르게 결혼하시고 따라할 수 있죠. 따나게 수령님 생각.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쪽 간수분들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통하니까. 이게 좀 친하게 되거나 네. 또 무슨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는 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보기 때문에 물어봐요. 저는 남한은 도대체 얼마나 잘 사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한에는 보통 뭐 자기 집이 있거나 전세나 월세 개념으로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뭐 집이 차는 한두 대씩은 다 있고 그리고 뭐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씩 다닌다 했더니 야, 그거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통행증은 어디 있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돈은 어디 있어가지고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그분들이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40배나 크다고 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거기 계신 분들은 우리 남한 실정을 모르고 또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는 또 북한 실정을 너무 모른다. 그것을 제가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선생님, 속으로는 너무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근데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궁금하다. 이거는 좀 애매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라는 것을 그분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그분들한테 배려를 저한테 해준 것은 성경책을 보게 해줬습니다. 성경을 읽고 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그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칙에 보면은 잡지나 신문, 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치고 성경 포함 이렇게 아예 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야,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풀려났을 때 특별한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게 아마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케네스베 선생님께서 그렇게 2년 동안 계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들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기다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에 가는 것은 확신했지만 언제인지 몰랐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야말로 노동의 강도도 세고 네. 그리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처음에는 좀 저한테 배려를 좀 해줘서 뭐 빵도 주고 뭐 잼도 주고 뭐 바다도 주고 미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다가 겨울철이 되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마 그냥 그 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짠지 2-3개 그다음에 뭐 국 이렇게 저한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3개월 있으니까 27kg가 빠지더라고요.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옮겨져서 치료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뭐가 제일 그리웠냐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다 4가지가 있는데 다 영어로 F로 시작을 한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프리덤이죠. 자유고, 그다음에 2번째는 패밀리고, 가족이고, 3번째는 프렌즈고, 4번째는 이제 푸드다.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는 거. 이것도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어떻게 다 F로 시작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저는, 패밀리. 늘 그 가족은 그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었을 때는 아마 집에 갈 뻔했는데 못 갈 때. 그래서 아마 곧 해결될 거로 생각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와 또 사진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되죠. 첫 6개월 동안은 제가 일부러 사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예, 그래서 아마 마지막 1년 정도에는 거의 뭐 매일같이 가족들 사진을 보고 또 제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견뎌낸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참 많은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실 선생님께서 2년 넘게 계셨잖아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와 함께
보내게 되면 안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은 간수분들이랑 좀 친해지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예, 제가 뭐 그곳에서 기억나는 분이 사실 많은데 근데 이런 에피소드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겨울철에 석탄재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곡괭이 자루로 해서 다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셔가지고 밭에서 뿌리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틀 후면은 이제 특사가 도착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와서 제가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좋아서 노래까지 했죠. 이제는 우리가 되어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래들 야, 그거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어머. 자기는 어딜 가네. 정말은. 말동무 되고 좋은데 좀 더 있자. 그러더라고요. 벌써 갈라 그러나 그렇게. 친해졌군요. 네. 거기도 사람들이죠, 다. 네. 헤어질 때 이제 소장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냥 또 봅시다. 이렇게. 그분의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 있었던 시간들이 그분들과 정말 진실된 시간들을 가졌구나. 그래서 사람은 어디나 똑같구나. 이분들이 제가 밤에는 이제 정전이 잘 됩니다. 12시간 정도가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의자에 한두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주로 노래를 많이 했죠. 뭐 유행가도 하고 그쪽 노래도 따라 부르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노래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 들어요. 듣다가 나중에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간수고 당신이 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려나가시게 된 거죠? 11월 8일 날 아침에 인터뷰를 한다고 저를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그 이제 특별 사면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죠.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미국 그 사절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고 조금 있으니까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군복을 다 입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김정은 최고사령관 명령 전달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 공민 뭐 배준호 범죄자 배준호를 특별 사면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쭉 읽어가면서 나중에는 2014년 11월 6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이렇게 이제 해서 저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된 것이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뭐 아직도 이것이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었고요. 그때는 보면 이제 비행기가 미국에서 이제 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고 크게 써 있는 큰 전용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거기에 보니까 한 20-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는 너무 고마웠었고 또 죄송하기도 했었죠. 그 비행기를 올라타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이제 미국 땅에 내려서 제 가족들이 제가 내리는데 이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알게 되었죠. 예, 지금 저는 지금 사는 삶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을 생각합니다. 저는 풀려났지만 그곳에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다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후에도 지금 또 있습니까? 지금 제 이후에도 지금 미국 지금 국적을 가진 분이 3분, 그다음에 캐나다 국적 가진 분이 1분 이렇게 해서 지금 그곳에 지금 옥류돼 있는 상태로 지금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요즘에는 직접 탈북민을 구출하고 돕는 일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네, 저는 지금 서빙 라이프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하는 일들은 탈북민들 구출 지원 정착, 특히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나왔지만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살다가 북송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겨놓고 간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가 소망의 집이라는 그러한 고아 시설을 만들어 놓고 중국에서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엄마 아빠는 있지만은 이제 아주 산골이나 어려운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도시에서 학교도 보내고 아이들을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You look very beautiful.
Cost a total of 1,000 euros. So that's the most expensive that I've ever had and probably ever will have. 네, 그럼 본격적으로 불과 얼마 전에 북한에 다녀온 외신 기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김일성 생일날 열병식에 직접 다녀온 아시아통신원 미카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My name is Mika Mäkeläinen. I work as the Asia correspondent for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It's a bit like KBS, but we ar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And I've been in Asia for 2 years. And of course, although I live in Beijing, I also cover both South and North Korea.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불과 3달 전입니다. 예, 3달 전, 이번에 김정일 생일 기념한 날 초대를 받아서 북한에 다녀온 스페인 통신사 기자입니다. 안드레스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Andres Sanchez Brown. I'm the correspondent in Korea for FA Spain News Agency. We're the public from Spain, and I was just posted here in South Korea 2 months ago. I've been in Japan before, so it's a pleasure to be posted now in Seoul. 자, 미카 씨와 안드레스 씨 반갑습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혹시 우리 프로그램에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Have you heard of it? Yes, some of this program because my predecessor, Atta.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온 아타입니다. 외신 기자예요. 외신 기자예요. 친구입니다. 아따 마이 브라더. 자, 미카 선생님도 혹시 우리 프로그램 알고 계셨어요? I actually heard about this program. It seems that your program is pretty well known. And I did take a look at a couple of clips on YouTube, but I haven't watched the entire show. 네. 야, 정말 이 두 분을 우리가 모시고 오늘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만갑을 또 아신다니까 너무 신기하고 우리 이만갑이 정말 글로벌하구나. 어때요, 이재원 씨? 이렇게 글로벌한 프로에 나오셨는데. 굉장히 정말 근데 페이스 너무 굿이라서 너무 그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여기 난리 났었어요. I like you are my one. I like you. 그다음에 왜 사귄다 무슨 말이야? I want you. 안드레스 씨 때문에 지금 여기서 웅성웅성 잘생겼다 서로 깍깍대고. 여태까지 이런 적 처음 봤어요. 우리 아라가 저 사람 내 찍었어. 근데 야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저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안드레스 씨 미안하지만 저기 노란 옷 입은 김아라 씨가 찍었답니다. It's very beautiful. You look very beautiful. 아주 Very beautiful. 아주 아름다우시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Well, yeah. For the moment, my girlfriend, I think, will be happy with it.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서 집에 갈래. 미안합니다. 지금 I'm sorry.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최성희 씨는 우리 안드레스 씨의 그 수염에 굉장히 자, 지금 보니까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열렬히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핀란드와 스페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이만갑 식구들을 위해서 이 두 분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선물 앞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 탈북민은
미녀들을 위해서 우리 미카 씨는 핀란드 술을 저를 위해서 갖고 오신 것 같고. 우와. 안드레스 씨는 또 스페인의 그 올리브 요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카, 이거 핀란드에서 유명한 술이에요? Nowadays it's pretty well known. Somebody invented it like a couple of decades ago, and it's a popular mix right now. Yeah, I think it's a very unique taste. You have to try it. Yeah. Why no brand? I made it myself. 진짜로? 아 진짜? 농담이죠? 진짜 만드신 거야? really? 와, 직접 만들었어 이걸. 근데 이거 색깔이 약간 마법의 약 같지 않아요? 마법의 약인데? 와. 털어넣었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사우나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올라오죠? 이제 왜 올라오죠? 핀란드식 사우나 있잖아. 너무 향이 좋아요. Okay, maybe you can have some more and. 자일리톨 500개를 씹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안드레스 씨는 어떻게 드셨는지? It's good. It's good. It's a little bit salty, as she said, but it's sweet as well. So cheers. 약간 짭짤한 네. 맛있는 거. 직접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안드레스 씨가 스페인에서 가져온 올리브로 만든. 진짜로 가져온 거예요? 네. 스페인 스페인 올리브죠? I did. Yes, I brought them from Spain.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입이 되게 작다. 맛을 표현해. 맛을 표현해. 개보이너. 개방이요? 개보이너. 이 맛은 맛있다. 진짜 이거는 스페인다운 거예요. 하몽 좋아했었는데 스페인 하몽 좋아했는데 스페인 하몽보다 올리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생각했어요. 어떠세요, 두 분? 그냥 술만 드시면서 올리브 먹었나요? 네. 어떠세요? 근데 진짜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가져오셨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에서 겪은 이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에게 이제 본격적인 북한에서의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언제 북한을 다녀오셨나요? I first heard about slightly over a year ago. In May last year, I heard that it would be possible for foreign journalists to get a visa to cover the Workers' Party conference. And so that's when I immediately applied for a visa, and it was a rather quick process, but at the very last minute, I got a visa and I was able to go there for 9 days. Then the second time this year before the anniversary of Kim Il-sung's birth, again, similar procedure. We suddenly heard from North Korea that now it would be possible to get a visa, and at the last minute we got a visa, and so I was there for almost a week. 미카 씨, 그때 외신 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I think we had 121 foreign journalists. We didn't really organize any group tour. Everybody applied for a visa individually, but the North Koreans organized it in a way that we arrived roughly at the same time and left at the same time. In my case, we knew in my organization that they had made an invitation for Kwang Myung-sung-jeol, the day of the Shining Star, which is Kim Jong-il's birthday. In this case, it was the 75th anniversary. And so we applied, and I got to be there for over a week. I reported about the events of Kwang Myung-sung-jeol, which were a lot of them were related to it, meaning like the synchronized swimming, the ice skating festival, the fireworks, mass dance. Yeah, that was about the feelings that we had around that anniversary. Whether the curious thing about being in Pyongyang at the time was that, of course, from the outside it looked like the situation was fairly tense. But we were only shown the festivities, and we had very limited access to talk to normal people. So I'm basically describing the feelings from those very limited conversations that we had. And we, of course, didn't have any real idea what was happening outside
in the town and what the true feelings of the population were in terms of whether they were afraid of some kind of military escalation or not. But anyway, that's our modest attempt to sort of look what's happening in Pyongyang at the time. My articles, well, in this case, this one here is basically the same as Mika's, actually, I'd say, because this was about the preparations for Gwangyang-Seongjol. So this is the 15th of February. But as you might remember, the Pukguksong missile had just been launched a few days before, and the whole assassination, Kim Jong-nam's assassination had just taken place. So basically the same, where you're in Pyongyang and all this is happening in the outside, but when you're there, it seems like, they're just preparing for some party, and the rest of the world, nothing's happening except this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for them. 저도 한번 꼭 북한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있는데 두 분은 그 북한을 가셨을 때 첫 느낌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My first experience of North Korea, well, we land in Sunan Airport, and it's just how I had expected it. It's the new terminal in the airport, and Pyongyang is looking better and better every day. A lot of construction, a lot of new buildings, more and more traffic. Like you stop at a traffic light, and maybe it's 3 or 4 cars in front of you. 뭐 웬일이야? 전국에서 차를 불러 모았겠지. 그렇네요. 완전 대박인데? 웬일이야 진짜? They think that Turkish government bring all cars in Pyongyang to show off to you guys. 자, 미카 씨는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I think it was fairly similar. I think Pyongyang was, I'm hesitant to use the word developed, but anyway, it was a bigger city than I expected, and there was a lot of new construction going on, especially this year compared to last year. There were many more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being built in downtown Pyongyang. Also, if I compare this year to last year, I think there were slightly more like businesses and lights, around businesses, small kiosks and stuff like that. And I'd also say that maybe a little bit more taxis than a year ago. Of course, everything was prepared, really nicely. We were only shown the best avenues, the part of the downtown and all the nice-looking areas of Pyongyang. So, there were vast areas, especially in eastern Pyongyang, that we never got to see. And of course, everything was prepared as good as it is possible to prepare because it was an important anniversary. So we got to see the best. 저는 이제 어찌됐든 초청을 두 분 다 받아서 갔지만 그룹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을 텐데 그걸 언제 느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We were watched entirely all the time because as soon as we came to the airport, we had not even cleared the customs yet. When a person came to us and introduced himself or herself, there was one government-appointed guide or minder for each one of us. So we were never alone. Also, we didn't have a permission to leave the hotel on our own. We were always with our guide/minder. Also, I think there were other people in among our hosts whose job was to supervise us and keep a close eye on what we were doing. 이 룸, 베스룸, 샤워룸, 샤워부스, 인 카메라. I have absolutely no way of knowing where there's cameras in my room, or maybe there is. Yeah. But I don't think they'll be wanting to watch those films for many times. 안드레스 씨는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에 북한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김정남 피살 사건과 엉켜있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였는데 혹시 좀 통제를 더 받고 있지는 않았나요? Maybe I was a little bit more worried because
not only me, but basically other journalists that were with me. Well, we were writing about the Kim Jong-nam murder, but we were not telling our minders that we were actually writing this because, well, our minders are not supposed to know that this person even exists. And if they knew, like, you know, you can't make the question because maybe you're putting yourself in risk and you're putting them in risk as well. 저는 미카 씨한테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해외로 이렇게 보낼 때 뭔가 기사를 여기서 보내게 되면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데 북한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이 이렇게 막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사용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Surprisingly, yes. Both last year and this year I didn't get actually internet access on my laptop, but I was able to use it on my mobile phone all the time. And I bought the most expensive SIM cards in the world by Korealink, which cost $200, only the SIM card. And then I paid an additional total of 800 euros for the airtime and the data capacity. But I was able to tweet, I was able to post on Instagram and Facebook all the time during my visit. So that was kind of nice, in real time. The SIM card and the data cost a total of 1,000 euros. So that's the most expensive internet connection that I've ever had and probably ever will have. 세상에. 자, 유럽이야? 회사에서 알고 있습니까? The company knows, and actually the entire world knows, because I posted it on Twitter. Yeah, I did have internet access. Unlike Mika, actually, we landed in Sunan. Mysteriously, the Korealink store was closed, so no SIM cards for anybody. But we could get the LAN connection in the hotel. And mysteriously, we couldn't access any social media, not Facebook, not Twitter, not any accounts, and definitely no South Korean media web pages.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시네요. It was expensive. It was about $5 per 30 minutes. And of course, when you used 31 minutes, they would, charge you the full hour, not, So in the end, our bill was, I don't know, $300 or for the internet, yeah. 어머. 저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사실 북한에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강철환 선생님,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지금 두 분처럼 호텔이나 이런 외부에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할 수 없죠. 그럼 저 이 두 분은 특별히 외국 기자라 풀어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는 외국인하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외국인에 한해서 김정수에 들어와가지고 3G를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3G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대사관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와이파이를 쓰려고 이제 모였다가 저기 걸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은 약간 허용을 하고 있는데 북한 국내인들은 이제 아주 특수한 부서들 예를 들면 대남 공작하는 부서들 그러니까 225국 같은 데는 마음대로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 보위성 같은데 이제 폐 반탐 같은 이제 그 첩보 활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그 인터넷을 하려면 국가안전 보위성의 철저한 검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거 보내려도 보위부의 승인을 받고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 이메일이 와도 그 보위부의 감시하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아예 인터넷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데 어차피 이제 김정은은 외국인을 좋아하고 또 외국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좀 풀어준 거죠. 근데 국내인들은 아예 일체할 수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두 분이 북한에 다녀오시는데 경비가 꽤 많이 들었어요. 공짜로 불렀겠지? 아닌가? 근데 제일 황당한 요금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Well, probably the internet is pretty ridiculous. We also had to pay for the ice skating festival. About 30 euros for the ice skating festival. And I'm from Spain, so I don't like ice skating. We don't have any ice. 잘했다, 야. 돈은 내고? Did you pay for that? I paid because I was working, so I needed to shoot. I needed the pictures, I needed the video. I needed to...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홍보를 해주는 건데 난 쓰고 싶지 않은데 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어이가 없다. Don't you think it is ridiculous? Well, yeah, of course it is very ridiculous. But, you know, so many things are ridiculous when you're there because it's not a normal country. So, also, coffee was pretty expensive, right? I can say you can feel pretty ridiculous paying $5 or $6 for instant coffee cup. Yeah. Okay. I think aside from the internet costs, which were outrageous, I think otherwise the expenses were pretty similar to what you would use in other countries. I remember that Jankakre Hotel cost like a little bit over 100 euros per night, maybe 110 euros per night. That's okay, that's a bit on the high end. But the foreign ministry of North Korea, they collected from us like a lump sum, which included transportation fees, registration fees, all sorts of fees. And in my case, for 6 days, that was, I think, 267 euros.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김일성 생일하고 김정일 생일 때 부르는 다른 또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은 뭐냐면 친북 외국인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왜 공짜?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약간 적대 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면 기사를 쓰는데 찬양 기사를 안 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는 거고 친북적인 사람들은 돈을 공짜로 다 쳐줍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저희도 사실은 뉴스만 봤는데 그 뒷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번에는요, 외신 기자가 본 2017 북한 김부자의 생일 행사 이 열병식에 가셨던 두 분인데 이번엔 조선중앙TV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 뒷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 열병식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질문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집단.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물바다 보라고 벌벌 떠는 우리의 위력한 방사포들. 세계적인 로켓 강국으로 우뚝 솟구쳐 오른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며 다정화되고 현대화된 우리의 전략군 로켓 총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기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고장난 탱크 이야기도 있었고 또 뭐 미사일은 가짜다 이런 설까지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본 미카 씨 어떠셨어요? I've seen these pictures and I was looking at the parade on the Kim Il-sung Square myself. As a spectator, it was really difficult to tell whether these are genuine missiles or whether they are fakes. And obviously the ICBMs, they were covered, so we don't know what's inside. I didn't see any malfunction personally myself, but I've seen the photos afterwards. 네, 올해 그 2017년 4월 15일에 북한이 지칭한 그 태양절이라고 하죠. 김일성 생일날에 이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등장했고요. 잠수함 발사 그 미사일도 등장을 했고 중장거리 그 탄도 미사일까지 대거 등장을 하면서 북한이 전략적 능력이 다 과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외신 기자들을 불렀는데 BBC 그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자기가 봤더니 미사일 앞에 탄두 부분이 휘어져 갖고 이것이 정말 미사일이라면 탄두 부분이 휘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고요. 어떤 기자가 또 보니까 이런 신형 무기가 등장을 했는데 무기에 구미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다 보면서 정말 북한이 자랑하는 이런 미사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이런 의심이 들었다라는 기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 미사일이 가짜 미사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북한의 군사 포레이드에 진짜 나간 건 한 번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은 위시하기 위해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에 있다든가 생각 중에 있는 무기까지도 다 만들어서 내버려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70년대에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쭉 가다 탱크가 하나가 쭉 포신 돌더니 추속단을 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김정일이 쫙 들어가가지고 탄이라고 생긴 건 몽땅 가짜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만 있을 수 있다는 아니, 거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 방금 그 탱크 이탈하는 거는 저도 이 언론에서 봐가지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탱크가 이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그 사람들은? 그러게. 저건 이제 김정은 그러니까 1호 행사죠. 그리고 전 세계가 보는 그 행사장에서 대형 사고가 난 거죠. 망신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탱크 부대, 정비사 몽땅 다 그냥 수용소로 가든지 아니면 그 엄청나게 다 모가지 쌍나 나가는 거죠. 근데 퍼레이드 할 때마다 꼭 한두 대는 섭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지. 이거 뭐 어쩔 수 없는데 북한의 무기가 그럼. 그만큼 재래식 무기가 다 낡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두 대가 서기 때문에 거기 이 수백 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포크레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대장 저런 경우는 저 안에 있는 전차 모는 사람은 기분이 어떤 겁니까? 기분이 꿈 잘못 꿨죠. 꿈 잘못 꿨어. 예? 꿈을 잘못 꾼 거지. 아니 이게 꿈이 나쁜다 이거예요? 꿈을 잘못 꾸면 이러는 거. 그치 하루아침에 저 큰일 난다니까. 저 지간 무조건 책 버린 게 아니고 완전 죽을 거고 뭐 탱크 몰았던 운전수도 다 못 들어갈 건데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탱크 몰아봤죠? 그쵸. 저 탱크병이죠 우리는. 어때요? 저런 거 왜 저러는 거 같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탱크 나가기 전에 등록을 다 받아요. 그리고 탱크 뽑혀 나가는 탱크 어떤 탱크들이냐면 가면은 열배씩 가면은 엔진부터 다 새 거로 거치어져요 탱크. 현재 가는 탱크들도. 그래서 발동기 시간이 다 됐고 한 탱크들만 뽑아간다고. 올라갈 때 일부러 새 탱크들 아니고. 그래서 가서 엔진 다 교체해 주니까 점검 다 하고 점검주가 얼마 많은데 저게. 선다는 건 뿐이죠. 네? 근데 왜 저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탱크가 낡았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는요, 그 열병식을 TV에서만 본 게 아니라 직접 그 열병식에 참석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민우 중대장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됐죠?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65돌 기념 행사 열병식에 저는 보병중대 아니고 기가중대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자, 중대장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볼 수 있는 열병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him? Well, it would be interesting to know how much it required from you beforehand. I mean, how much training did you have to perform your part in the parade? 준비는 열병식 일단 우선 뽑혀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제일 작은 키 165부터 180까지 뽑혀요. 열병식이 다 키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 거거든요. 제일 앞줄이 제일 큰 거거든요. 제일 180부터 쭉 내려와서 뽑아요. 그래 165까지 뽑히고 그러면 그 외적이 뽑힐 수 있다면은 돈은 좀 매겨서 보상조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자처럼 이자 탱크 잘못 고장나면 뒤에서 끌어가는 조가 있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따라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9가지를 해요. 신체 검사에 통과해야 되고 훈련은 1년 전부터 훈련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부대에서 일하고 6개월부터는 평양에 올라가서 단체 훈련하거든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죠. 그 1분 30초를 위해서 1년을 바치는 거예요. 1년. 와, 1분. 어떤 훈련을 하나요? 보병중대는 이제 내가 하던 거 정보 행진하는 거 하고 자리 나가다가도 김정은이 앞에 있고 1분 30초예요. 이자처럼 김정은이 밭 하고 머리 딱 돌릴 때 자렷하고 쫙 나가다 뒤에서 고를 치면은 하나 둘 하면 쫙 하고 그러면 다리 쫙쫙쫙 높이 올라가야 돼. 한번 보여줄래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걷는 것만. 앞으로 쭉 우로 오 쭉 우로 오 밭 하나 둘 야 하나 둘 밭 하나 둘 야 하나 둘 차례 다 하나 둘 한 다음에 저기 올라가는 거야. His leg? 쉬운 게 아니네. I guess it's better that they train for marches instead of warfare. 맞아요. 자, 저는 한여름에 저런 열병식 연습하라 그러면 그냥 탈북을 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병식 때 북한 군인들이 겪는 고통 이뿐만이 아니라고 네. 합니다. 과연 어떤 고통일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북한 군인들은 열병식 때 졸음 방지를 위해 목달개에 네모단다. 목달개라는 거는 이 목 깃에 대는 천을 뜻하는 거예요. 이 목 깃에 대는 천에다가
뭘 단대요. 뭘 달까요?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답. 아니 우리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할 때 졸면 이렇게 눈을 감으면 번쩍 정신 나게 여기다 바늘 같은 거를. 진짜 그랬어요. 바늘이 여기다 댔다고요? 바늘. 쉽게 구할 수 있는 풀인데 도깨비 풀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따갑겠다. 따갑게. 미카 씨가 안 돼요. I think it could be a needle, put through here. 여기 바늘을 달지 그러니까 않냐고 바늘. 하는데요. 설마. 바늘을 예상했어요. 그거 정답 확인해 봅니다. 북한 군인들은 열병식 때 졸음 방지를 위해 목달개에 바늘을 단다. 와! 바늘이요? I had read about it somewhere. 와우. 아니 근데 바늘을 여기다 달았다가 진짜 졸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찍히면 어떡하나요? 정민우 씨 정말 그래요? 사실인데 진짜 바늘 꼽아요. 근데 왜 꼽냐면은 군인들이 대박이다. 걸으면 오면은 끄덕끄덕끄덕된다니까. 머리 이렇게 뚝뚝 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로 밭하면 있어서 머리 다 돌려서 이렇게 딱 붙어서 일직선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떤 생각하면 계속 머리 돌린다니까. 그러니까 머리 돌리면 익히게끔 그 고정시키면 만들어 놓는다는데 그래서 그리고 군인들은 전부 다 바늘을 이게 외래다 안에다 원래 꽂고 다녀요. 군인들은 다 그래서 목달개도 달아야 되고 뭐 깨지면 기어도 해야 돼. 대부분 한 90%는 여기다 바늘이 다 있거든. 이게 외래. 찔렸어요? 그래서? 찔린 적 있어요? 찔리죠. 많이 찔리죠 이거. 바늘이 그러니까 여기 꼽는 거예요. 우로밭 할 때 찔리지 않게 딱 꼽아놓는 거 아래다. 안으로 통과해. 야, 어쩌나. 조금만 흐든 생각하고 조금만 밑에 내리다 보면 바로 찍히는 거예요. 와, 저거 너무하네요. 성희 씨는 이런 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전 직접 나가서 봤거든요. 그 평양에 있을 때 4.15 그 김일성 탄생일 맞으면서 열병식을 할 때 제가 이동봉사로 나갔댔어요. 간호사니까. 네, 열병식 참가자들인데 근데 옆에서 수시로 지켜봤는데 아니 여기다 바늘을 끔찍하게 꺾고 근데 사람이 차례 자세인 상태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이걸 훌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가 또 순간에 머리 탁 들고 근데 저녁에 보면 여기 바늘자리 몇 개 이렇게 지켜갖고 소독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알코올 갖고 여도 갖고 이렇게 좀 치료를 해주고 그다음에 저녁에 올 때는 막 사람들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혈기가 좋던 사람들이 마지막 끝날 때는 막 이렇게 돼서 와요. 그러고서리 막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훈련하는 데 비해서 잘해지는 게 없거든요. 먹는 게 영양이 딸려서 막 엄청 아파하는 게 엄청 불쌍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북한 군인분들이 좀 불쌍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우리 최성희 씨는 아까 그 열병식 때 의료봉사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까 바늘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좀 다쳐서 오는 군인들이 좀 있나요? 네, 많았어요, 그때. 특히 이렇게 군대들이 이렇게 더운데 신발을 벗지 못하고 하루 종일 훈련하니까 발에 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무좀이 생겨요. 제일 많은 환자가 무좀 환자고 이제처럼 그다음에 민호 오빠가 뛰던 것처럼 몸 상체를 전체 눕히니까 뼈 사이에 물이 잘 생겨요. 늑막염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간 처지는 사람들하고 결핵. 그러니까 만성 이 결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허약해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하다 나니까 발병 나거든요. 아무튼 군인들이 무슨 고생인지 정말 좀 안쓰러운데 열병식 하면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이번 열병식에 동원된 주민들의 모습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양시 근로자들의 장엄한 군중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위대한 수경인들의 태양의 모습이 온 누리에 깃발칩니다. 온 세계에 빛을 뿌리게 해주신 위대한 수경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더욱 가슴 뜨겁게 새겨안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자리역 갱생의 기치 높이 국가경제 발전 5기년 전략과제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 총돌력전에 떨쳐나선 영적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 경축광장에 비껴 흐릅니다.
얼마나 고생. 자, 남들은 지금 네. 다 컴퓨터 그래픽 CG도 쓰고 진짜 영상 쓰는데 아직도 저걸 들고 저러고 있으니 아이고 하십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원 씨 이거 막상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근데 좀 그렇지 않나? 자기 이름 이렇게 그 많은 사람 해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게 이렇게 좋을지 저는 아니 H.O.T 시절에 앞에서 팬들이 다니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전날부터 기다리더라 풍선 들고. 몇 시간을 밤을 새. 근데 저도 제 이름 팬들이 그 카드 섹션을 제 이름으로 했었는데 나 뜨겁지 않아? 아니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유. 그래 데니알 씨는 김정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함성 소리 하면은 왜 오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북한은 왜 그런 소리가 왜 이렇게 항상 그렇게 되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뭐냐면 저 행진할 때 묵묵히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군인들도 그러고 그냥 울어봐 안 합니다. 그 전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 만세 하게 되면요. 그 울림을 뒤받아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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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울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뒷사람과 울림을 주기 위해서 아 이게 나가야지 한국처럼 그냥 잘한다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 정부가 주장을 하는 게 우리가 핵무기가 있지만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집단 의식이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한 사람이 말하듯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카드 섹션이라든지 북한의 열병식 같은 걸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통해서 대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우리를 먹겠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똘똘 뭉친 백성들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얘기했으니까 빨리 그거 빨리 통역해. 빨리 그거 빨리 통역해. 지금 아니 빨리 이거 왜냐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마디도 안 나올 뻔했어. Well, actuall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doing that kind of card section. Do you understand me? Yeah. 월드컵 이후로 저렇게 큰 카드 섹션은 처음 보는데 도대체 저런 이 카드 섹션은 누가 하는 건지 꿈은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 열병식 그 카드 섹션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자 누군지 제가 정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섹션 해보셨어요? 해보다. 누군지 알겠네 그냥. 아니 그냥 카드라면 지긋. 네.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김민석 기자님? 나는 그 오차당 대표자 회의 때, 오차당 대회 때 저거 참가했댔어요. 내 중학교 4학년 때. 네. 그거는요, 저 카드 섹션 북한은 배경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4, 5, 6학년 딱 시켜요. 말하자면 인내력도 있고, 말도 잘 듣는, 통제가 가능한 그 나이 때 다 시켜요. 저게 한번 동원됐댔죠. 근데 이제 저게 제일 힘들어요. 저 정치 행사 중에서 이거 하는 거. 해경대 하는 거. 카드 섹션. 그거 얻어 걸린 학교는 정말 재수없는 학교예요. 그거 얻어 걸린 학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어떻게 하냐면 한 6개월 동안 훈련하는데요. 2달 동안은 해당 구역 학교별로 훈련해요. 그다음에 한 2달 동안은 연합 훈련해요. 거기 옆에 학교하고. 여러 학교. 네, 그다음에 나머지 2달 동안은 집단 제조하는 애들하고 다 같이서 암산부를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광장에서. 예. 그 훈련 그저 쫙한 학급 그 학년이 한 줄이에요. 쭉. 그다음에 여기 또 다른 학년이 또 한 줄 쭉 써요. 이렇게 쭉 앉고 그 앞에 선생이 있어요. 선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하거든요. 그 할 때는 선생들은 반 미추가이 같아요. 계속 소리치고 자기 줄에서 오타가 나면 안 되니까 좀 지랄 발광해요. 오타 나는 거는 찌르고 싶어 해요. 아니 학생들 데려다 뭐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유 그거 우리는 뭐 무조건 하는갑다 하고 다 한 거예요. 아유. 몇 페이지나 외우나요? 저 외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한 5, 60페이지예요, 다. 5, 60페이지예요. 우리는 좀 낫죠. 제일 가운데 김일성 족속 나오는 그 화면을 맡은 애들이 또 많아요. 다른 저 배경판을 두고 있을 때도 걔들은 뭐 김일성 족속이 손 들었다 놨다 하는 것까지 다 또 형상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선생님, 네. 그러다가 눈이나 이런 데 있는 애가 하나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아, 화장실을 어떻게 가요? 화장실을? 못 가죠. 못 가요. 화장실 못 가요?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근데 애들이 긴장되고 물을 안 먹고 하도 긴장하니까 오줌물락 하는 애가 없어요. 화장실에 가는 애가. 아니 이게 진짜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 한다면 이건 뭐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건데 기사 선생님 뭐 직접 해보신 분이니까 저렇게 하고 대우가 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때는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그저 훈련하는 과정에 매일 빵 한 번 우유 한 코프씩 준 게 그게 큰 배려였어요. 끝난 다음에 뭐 주는 거 없었는데 우리 딸이 김일성 귀 빠진 80도 때 네. 그때 뭐 예술체조장인가 했는데 정말 초하루부터 훈련해서 애들이 귀가 달고 얼굴이 포릇포릇하고 지금도 고생해요. 그 여름이 되면 이거 간지러워서. 오전에 행사가 12시, 1시 다 끝났는데 애들이 저는 9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 9시 이후에 나타났는데 김정일 선물을 받았대요. 그 선물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선물 전달 행사를. 그 어떻게 하던 그러니까 전교생 모다 놓고 보고문 읽고 학생대표, 교원대표 나가 충성 토론하고 맹세문까지 다 읽고 줄줄이 나가서 받아온 선물이 5살 난 애 주먹만한 귤 12알하고 그다음에 살구, 씨향, 과자 한 봉지씩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게 김정일이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 귤이라는 거 그때 애들이 굉장히 그걸 큰 선물로 생각했어요. 평양 시민들도 그 중심구역도 태양절이나 뭐 광명성절에 승문을 보야 주민 1인당 2알씩 공급받는 거예요, 그거. 그때 우리 딸이 그 귤 받고 행복하게 먹던 게 잊혀도 안 지는데 중국의 탈북에서 보니까요. 널렸지. 아이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귤이더라고. 연변 시내에 자판마다 살더미처럼 귤을 쌓아놓고 뭐가 주사가도 몰라요. 뒤에서 뽑아가도. 자, 미카 씨. 북한에서 봤던 카드 섹션 하는 사람을 여기서 와서는 저렇게 난 싫었다,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The experience is very intense in North Korea in situations like parades and stuff. But as a journalist, I sort of try to distance myself a little bit from the emotions because I'm so focused on filming it, reporting it, that maybe it hits a little bit afterwards, you know. It's a very intense moment, and I try to focus on doing my work the best I can. 네.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일성 생일 축하 공연 현장에서 아주 핫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영상 함께 보시죠.
야, 싼 인건비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구나. 영상 보니까 별의별 무용이 다 있어요. 예. 근데 방진복을 입고 브레이크 댄스를 춘다. 이건 조금 의아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 시대 스타일로 완전히 체인지했는데 그 북한 음악이 이제 모란봉 악단 이후에 완전히 어떤 그 과학 기술 또 이 핵무기 이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지금 완전히 혁신이 됐다. 소위 그들 식으로 봅니다. 선생님, 오늘 외신 기자가 와서 그런지 유독 영어를 많이 쓰시는데. 좀 줄여온 거. 사실 미카 씨가 그 공연장에 있었다 하네. 한번 저희 들어보실까요? Actually, I think part of this footage was from the day, one day after Kim Il-sung's birthday anniversary and this evening concert. For instance, the sand artist, who's painting with sand. You have conflicting emotions because on the other hand, you see this huge talent. I mean, these people have obviously practiced very much and they are very talented, up to the really top notch, international level in every way. But then again, if you think of all the sweat and tears that has gone into that practicing, and perhaps not all of that also voluntary. It's perhaps not such a happy occasion for all the performers or the spectators either. 자, 이번에는요, 우리 스페인에서 온 기자, 우리 안드레스 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리 씨 보시죠. 제가 지금 준비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수중 발레. 안드레스 씨가 2월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생일 때 직접 취재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싱크로나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걸 취재하신 건데 그 수많은 이벤트 중에 이 싱크로나이즈 대회를 가서 직접 취재하게 된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Well, we didn't have a choice. Like, I mean, that's what was scheduled for the day. We had to cover that. The performances. There was all because of February the 16th. So it wasn't like we had a choice. Oh. We all are. We have to go where they tell us. We can't go where we want, of course. So. 저희 뒤에 배경에 보면요. 진짜로 뭐 사람들이 아니라 24가지색 크레용처럼 이거 왜 입는지 혹시 아십니까? Well, this was Kwangmyeong Seongjol, so I think everybody in this event and in the ice rink event, everybody was wearing very colorful chosunut. And well, it's a special day, and you have to wear your best dress. So I guess that's why it looked so colorful. 이거는 이제 그 북한의 큰 행사마다 있을 때 무조건 집에서 제일 예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제 한복,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생 그 치마라고 따로 있어요. 수중 발레를 하는데도. 네, 이게 이제 그 최고의 그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이제 다 입는 옷이라서 만약에 바지 입었잖아요, 입장이 안 돼요. 무조건 예쁜 한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예쁜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야광 색깔인데 거의? 북한에 지금 이게 추세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여서 사진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요. 그냥 보통 $100짜리. 명절 되게 되면 명절 때도 행사복 입고 나오라게 되면 여자들은 무조건 한복이거든요. 이거는 그 알록달록 한복도 입고 나오게 되면 꽃바다 같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그 막 꽃 들고 평양에서 그 일반인들이 막 만세하고 할 때도 그 노래가 있어요. 꽃바다로 쏠리는 조선의 심장, 일심단결은 조선의 심장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언니 대박이다 진짜. 이거는 제일 화려한 옷이 북한에서 한복밖에 없잖아. 한복이 화려하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그렇지. 그래서 1년 농사를 해서 한복을 하나 구입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요, 이 두 분이 북한에서 겪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뭐야? 서비스네. 연도하는 거. 자, 저 사진 좀 재밌습니다. 저 어떤 사진인가요? So this was the occasion when I had a long hair, which is not popular in North Korea. So I told them,
I need a haircut. And of course, I needed one. So I was taken to the supposedly one of the best places to get a haircut in Pyongyang, and it was actually a very enjoyable experience. So first, there was this huge poster which had the 15 approved haircut models that I was able to choose from. And so I picked one that I thought would be nice for me. But it turned out that they actually made a different cut for me, which was supposedly the most popular cut in Pyongyang. And it was, the entire experience was like a full hour. I got a head massage, neck massage, shoulder massage, and my hair was washed a couple of times and so forth. And very good service for the money. 너무 행복해하고 계신데요? I guess in North Korea and Pyongyang, as a reporter, you have to be happy for even small advantages or privileges that you get, because it was a rare occasion to actually split from the group programming and to actually get something done on my own. 안드레스가 갔으면 돈 2배 받았겠는데요? 자,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사진 공개합니다. 뭐야? 피자. 메뉴네, 메뉴. 자, 좀 애매한데. 피자인가요? 에그타르트인가? 자, 미카 씨, 저기 지금 무슨 사진입니까? The only serving available on Air Korea, which is the burger, mystery meat burger, as we used to call it. It's not a real delicacy because it's not actually even hot. It's like, room temperature, and you can't really figure out what the meat is about. But since there's nothing else to eat, I was really happy to have it. 맛이 어땠어요? It wouldn't be a viable idea to base a hamburger chain with that recipe. I think I'd prefer the established hamburger restaurants. 그러면 북한에서 먹은, 평양에서 먹은 음식 10점 중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If you compare it to other hamburgers that you can get anywhere, I think I'd rate it 1 out of 10. 1 out of 10. 저는 미카 씨 아까 만들었던 술 10점 중에 11점 드릴게요. 미카 씨, 그래도 북한에서 드셨던 음식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음식은 뭡니까? Something that I found very surprising to have on offer was actually ostrich meat in the top-level restaurant of Yankagda Hotel. I didn't imagine that I would be able to get ostrich meat in North Korea. The food I liked the most that was in Kaesongsi, the famous samgyetang. And I must say that it was very nice, and the banchan that we got was superb. 21. Very good, and I remember actually thanking our guides because they picked that place. 아라 씨가 저 외국 기자에게 북한 음식 중에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북한에서 제일 정말 맛있게 먹었던 엿이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었던 거 있어요. 네. 엿이에요. 엿? 보리 길금으로 만든 엿인데 무슨 기름? 보리 길금으로 만든 엿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까마치도 있어요. 누룽지. 까마치 누룽지 이렇게 딱 뜯어 먹어보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이건 통역 정말 어렵겠다. 까마치. 일본에. 아마 그거 꼭 추천해보고 싶어요. 그게 몸보신도 되고. 그냥 캔디 같은 건데 그냥 엿. 몸에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건 패스. 형석 씨가 패스하세요.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외신 기자가 본 2017 북한. 오늘은 외신 기자분들과 함께 북한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런 행사 속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케네스베 선생님을 두고 했던 그 교화소 안의 사람들 이 이야기가 참 오늘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최근 북한 짝퉁 시장이 중동까지 접수해서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짝퉁을 만들면 누구도 통제를 못해요. 국제적 범죄 조직하고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요. 세계 곳곳으로 풀려 나간다는 거예요.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과자. 하지만 이 과자에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모르고 먹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동그래요. 제 얼굴 같죠? 일단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맛있는데? 시큼한 향이 왜 나죠? 정확하게 맞췄네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